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2라운드 1경기입니다.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성지 해설위원은 매년 이 여자리그와 함께해온 해설자로서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기다림이 유독 길었던 것 같아요. 네, 7개월 만에 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미리 보는 여자리그가 여자 선수들 굉장히 긴장 많이 됐을 텐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정규리그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의 컨디션을 한번 조절해 볼 수 있는,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선수들이 좀 선발을 잘한 만큼 재밌는 경기가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치열할 것 같고요. 이 대회가 이 시범 경기가 일회성이 아니라 좀 더 정기적인 경기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타 스포츠에는 시범 경기가 정말 익숙하거든요. 네. 바둑에도 이번에 좀 잘 정착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작지만 아주 비전 있는 리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라운드 1경기입니다. 먼저 순위표와 함께 대회 정보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자, 일정은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챔피언 결정전은 5월 9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개 팀이 7라운드 풀리그, 더블리그가 아닙니다. 네, 일단 라운드 한 번이기 때문에 네. 한 판 한 판 정말 중요하겠죠. 네, 가볍게 치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명 맞대결, 동지명끼리 펼칩니다. 1지명은 1지명끼리, 2지명은 2지명끼리 맞붙게 됩니다. 생각 시간은 10분, 40초 초읽기 5회. 자, 승리 시 승점 3점, 패배 시 0점이 좀 새로운데요. 네, 이거는 중국 리그 방식을 따온 건데요. 네. 네, 이 방식이 일단 주장끼리 대국을 하는 만큼 좀 치열한 경기를 더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승리도 중요하지만 점수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라운드 4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자, 개인 승수 보이고요. 일단 이 대회는 갑조리그 룰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승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영팀, 지연팀, 정하팀이 각각 3점을 확보했습니다. 네, 이렇게 8개 팀 4명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총 32명의 선수들 용병 없이 이렇게 꽉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여자 기사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화면입니다. 네, 많은 여자 기사들이 입단을 했고요. 예. 네, 이렇게 일단 외국 선수 없이 네.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라운드 1경기는 지연팀과 채영팀이 맞붙습니다. 4명의 선수들이 서로 마주 앉아 있습니다. 네, 오늘 지연팀과 채영팀의 경기. 이렇게 주장의 이름을 따서 팀 이름을 짓다 보니까 좀 아기자기한 느낌도 있습니다. 네, 아기자기한 느낌도 있고 네. 꼭 무슨 특집 방송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두 팀 중에 새로운 얼굴이 있는데요. 네, 김은지 선수가 또 새롭죠. 네. 김은지 선수가 우리나라 바둑계를 이끌어 나갈 제목이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의 활약을 보시는 것도 참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예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여서 모든 감독들이 김은지 선수를 많이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자 리그를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같은 지명끼리 붙게 돼서 더 치열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랭킹별로 압도적인 선수가 있는가에 따라서도 승점이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네, 확실히 예전에는 오더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네. 이제는 각 지명의 어느 선수가 가장 센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주장이 강한 팀이 확실히 좀 강세를 보일 테고 그 다음에 허리층인데 네. 2지명과 3지명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판 한 판 모두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지연팀과 채영팀은 2라운드 첫 경기에 만나게 됐습니다. 주장전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2라운드) 1경기 1국입니다. 네, 여자리그 정규 시즌은 아니지만 박지원 선수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네, 작년에 여자 리그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박지현 선수를 보고 싶어도 못 보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미리 보는 여자 리그, 물론 이 팀 구성되어 있는 선수들이 정규 시즌으로 들어가면 많이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선수들의 전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정규 시즌은 5월 말에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상 얼마 남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5월 달이면은 뭐 예, 금방이죠. 그렇습니다. 시범 경기 한 달 정도 치르고 나서 잠시 휴식 기간을 갖고 바로 메인 시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선발식을 하고 예, 5월 21일에 첫 번째 경기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개막전 때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거, 그 호흡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사실 그게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거든요. 네. 선수들의 제스처나 실수했을 때 나오는 그 느낌, 아, 네,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보는 재미 중에 하나인데 음. 이번에는 아쉽게 그거는 보지는 못해요. 성적과 바로 직결될 수도 있을까요? 방송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달라진 점이 성적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분명히 영향을 끼치죠. 네. 뭐 실전 경기보다 부담을 좀 덜 갖는 선수들도 있을 테고요. 음, 네, 확실히 여러 가지 요소가 네, 승부를 가릴 겁니다. 네. 특히 새내기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네, 그렇죠. 새내기 선수들에게는 이만큼 좋은 기회가 또 없어요. 네. 이제 막 입단한 기사들은 사실 대국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현역으로 뛰는 선수들과 대국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기사들이 인터넷 바둑을 두더라도 좀 특이하게 국내 기사끼리는 잘 두진 않습니다. 아, 고의적으로 좀 피하는 건가요? 네, 기왕이면은 뭐 네. 중국 기사들과 아. 많이 대국을 하기 때문에 네. 한국 기사끼리 대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왠지 관전하시는 유저분들도 한중이나 한일 대결을 더 많이 찾아갈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관전해 주시는 분들도 네. 한중이나 한일 경기를 훨씬 더 많이 챙겨 보시고요. 네. 그리고 두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 기사와 대국은 왠지 일단 순위가 좀 밀리는 듯한 느낌. 좀 전투력도 좀 상승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구침에 날일자 구침으로 맞대응하는 박지현 선수입니다. 네, 김채영 선수로서는 좀 생소한 느낌의 포석일 것 같아요. 최근에 흙이 굳혔을 때 네. 백도 화점 쪽을 같이 굳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박지현 선수가 좀 스타일이 독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 좀 톡톡 튀는 예. 재밌는 전투형의 기사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가 박지현 선수의 다음 수를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지원 선수 공부가 돼 있겠지만 즉흥적으로 또 작전을 바꾸기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 그 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박지현 선수가 또 한동안 시합에 나오질 않았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대국을 보시면서 네, 그 점을 느껴보시는 것도 네, 좀 재밌는 네.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오히려 한 시즌을 쉬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도전하는 그 마음이 더 열정이 많이 타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돌아오면서 네. 좀 잘해야 네, 보기에도 좋고 자신으로서도 좀 만족을 할 텐데 예. 복귀 시즌에 좀 성적이 망하면 아니, 좀 그렇잖아요. 네. 네, 일단 시범 경기에서는 돌아오자마자 오유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공적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단추를 잘 꿰고요. 지금 누가 뭐래도 최정 선수 다음에 오유진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우리나라 바둑계를 좀 받쳐주는 느낌인데요. 네. 네, 그 선수 중에 한 명을 꺾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래 박지원 선수는 자신감이 항상 충족되어 있는 선수긴 하지만 첫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네, 그 자신감이 더 네, 증폭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당연히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좀 네. 고민이 되는 거는 다가가는 자리도 엄청 좋은데요. 네. 지금 여기 걸치는 자리가 또 남아있거든요. 아, 유일하게 비어있는 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중에서 엄청나게 고민이 될 거예요. 자, 걸쳐 갑니다. 이 두 선수는 각각 선수만의 특징, 스타일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김채영 선수는 네. 계속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기풍이고 예. 박지현 선수는 그야말로 한 방이 있는 기사입니다. 네, 이 선수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어느 선수와 맞붙어도 사실 전투에서 밀린다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네, 전투력도 세지만 감각 또한 좀 독특한 네. 그런 느낌이라서 상대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오늘 흥미진진한 대국 기대해 봅니다. 흑이 협공을 했는데요. 낮게 갔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붙여서 쉽게 정리하는 것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네. 백이 벌렸을 때 흑이 이쪽 부분을 두는 것과 백이 우변 쪽을 벌리는 게 이게 좀 맛보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이 쪼개지면 덤이 부담스럽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도 일단 우변 쪽으로 다가서면서 일단 이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좌변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예전 이론은 협공당하면 당연히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네, 지금은 일단 돌들이 어찌됐든 귀 쪽부터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흑이 이렇게 두 칸 높은 역공을 하더라도 백은 일단 먼저 중앙 쪽을 뛰고 나서 나중에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높은 역공을 하면은 백이 먼저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위쪽이 됐던 아래쪽이 됐던 일단 먼저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백이 귀를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변으로 진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거워 보이는데요. 그게 아닌 건가요? 네, 그렇긴 한데 백도 이 자리를 두고 흑이 나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짚어가면서 이 흑돌과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뭐 젖히고 막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백이 두터워지면은 나중에 입구자를 두면서 귀 쪽에 압박하는 수가 좋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도 사실 뭐 양쪽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돌이 가볍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네, 박지현 선수는 먼저 짚어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한 가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밀고 나서 젖히고 막았을 때 흑이 쉽게 만약에 우변 쪽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때 두는 것은 흑이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데를 붙여서 하변 쪽을 쉽게 안정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미 우변에서 득을 봤으니까요. 네, 이미 이쪽의 교환들이 아무래도 네. 이 우변 쪽만 놓고 본다면은 꽤나 흑의 모양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아 쪽의 모양은 좀 쉽게 좀 당하는 형태여도 네. 쉽게 정리를 하는 편이 괜찮아 보이네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먼저 가보고 싶기는 한데요. 만약에 흑이 여기서 바로 붙여간다면 백도 다시 작전 달라지나요? 네, 붙였을 네. 때 뭐 이런 자리를 나가서 이렇게 되면은 패 형태가 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이 된다면 패가 되겠죠. 네,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봤을 때 먼저 가는 게 일단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지현 선수도 이 형태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은 네. 보통 다 까먹거든요. 네. 백이 지금 우변 쪽을 막는 게 아니라 일단 3단 젖혀가면서 흑에게 늘어달라고 강요를 했는데요. 흑이 늘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저라면 늘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변 네. 쪽에 집을 지어주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늘 수 있는데도 끊었습니다. 전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전투를 피할 수는 없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 흑이 한 점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백은 중앙 쪽을 틀어 막는 진행이 될 텐데 네, 지금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흑이 이 자리를 끊지를 못한다면은 이건 이상합니다. 여기서 돌아갈 거였더라면은 이거는 교환의 의미가 거의 없어요. 아, 괜히 건드려서 백이 견고해졌어요. 네, 백도 튼튼해졌을 예. 뿐더러 일단 여기도 급하고 벌렸을 때 백이 이 우변 쪽을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오기 때문에 지금 흑은 일단 중앙 쪽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끊고 나면 백은 당장 단수를 치나요? 네, 이 자리를 네. 끊으면은 따내고 이을 때 여기는 당연히 단수를 쳐야죠. 네. 네, 지금 당연히 칠 거를 알고 물어보시는 것 같긴 한데 탈출이 될까요? 네, 일단 탈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금 이 네. 상황에서 흑도 당장 이쪽 부분으로 막는 것은 여기 단수도 있고 중앙 쪽을 밀었을 때 흑이 당장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흑이 이쪽을 단수 치면서 한숨을 좀 골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 백이 여기를 이을지 안 이을지는 모르겠지만 잇는다면은 어차피 흑이 여기를 당장 막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 뭐 이런 데를 한 칸을 뛰고 백이 나갈 때 뭐 이쪽을 늘어서 둬야 되는데 지금 이 싸움은 사실 흑보다는 백이 할만합니다. 이 귀 쪽에 일단 흑이 급하기도 하고 중앙 쪽 돌들이 누가 더 약한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싸움은 백이 할만해요. 네. 흑은 끊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요. 끊어갈지 아니면 다시 뒤로 늘어서 물러날지. 아, 네. 근데 끊고 나서 네. 흑이 오히려 중앙 쪽을 다 틀어 막는 게 그 편이 훨씬 낫네요. 여기를 끊고요.
따낼 때 잊고 단수 치고 나갈 때 그냥 눌러서요? 네, 이쪽은 하나 단수를 네. 쳐두고요. 그 다음에 그냥 눌러 막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데까지가 거의 선수라고 보시면 되는 게 네. 백이 손을 빼면 다음에 이쪽을 늘었을 때요. 차단을 해야 되는데 입구자를 두는 순간 그냥 젖히면은 차단하는 것은 그냥 뒤에서 수를 메우면은 이게 여기가 단수 치는 게 선수라고 보시면 백은 두 수밖에 안 되고 흑이 세 수라서 백이 잡히죠. 네. 그렇다면 여기를 있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은 백이 이쪽 부근을 하나 가일수를 잡을 할 때. 때 그때 여기를 늘어서 아. 그러면은 이 하변 쪽의 흙 모양도 괜찮고 그리고 이 중앙 쪽의 백돌만 좀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 선택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흙 모양이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늘었네요. 김채영 선수가 한 발 뺐습니다. 네, 당장 끊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네. 일단은 한번 늦췄습니다. 백의 행마가 날렵해 보이긴 한데요. 집 지어주는 거 아깝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만 이 중앙 쪽의 네. 약점을 남겨두고 당장 이곳을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라면은 그래도 일단 이쪽 부분의 약점을 지켜뒀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흙의 하변 쪽을 둔다고 하더라도 백은 이쪽에 이어서 받아야 합니다. 자, 흙은 무려 5선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도 이 중앙 쪽을 받을 때 미리 여기 하나 단수 치는 교환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물론 이 중앙 쪽에 약점이 생기는 의미는 있겠지만 네. 여기 둘 때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흙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변 침투를 노릴 수 있을까요? 네, 이 자리는 급소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 응수 타진을 하면서 흙의 응수에 따라서 백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지원 선수는 하나 씌워두고 이은 걸로 봐서 바로 이었을 때 중앙을 흙이 가는 것이 싫었나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 선택을 했고요. 네. 네, 이렇게 된다면 흙이 하변 쪽도 좀 맘 편하게 뒀고 우변 쪽도 자충이 차 있지 않아서 백의 침입이 네. 자충이 차 있는 것보다는 훨씬 완화가 됐죠. 백도 어디선가 잃어버린 실리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잃어버린 실리를 네. 찾을 때가 이제는 좌변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좌변 쪽이 아니라 상변 쪽을 선택을 했어요. 우상의 흙 모양도 견제를 하면서 벌렸고요.
예를 들어 흙이 우상을 받았을 때 내려서서 차렷 자세로 받으면 다 흙집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네, 지금 네, 이렇게 받았을 때 여기가 다 집이라면 아마 이렇게 그런가요?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받고 나서 벽이 침입을 했을 때 사실 이 돌을 깔끔하게 잡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음, 네, 받고 나서 깨진다면 더 억울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흙도 이곳에 한 수를 투자를 해서 확실한 집이 아니라서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곳, 큰 곳으로 손을 돌렸고요. 네, 지금 우변 쪽을 집 짓는 것도 좋지만 지금 걸쳐간 자리가 너무 좋아서 흙은 집이 어느 정도 부서지는 것을 감수를 하더라도 지금의 네. 선택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초반 진행 중입니다. 과연 박지현 선수는 중앙 세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박지현 선수 대 김채영 선수의 2라운드 1경기 1국입니다. 이젠 들어가야죠. 어떻게든 전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네. 침입을 하면서 지금 바둑을 보시면은 백이 집이 없기 때문에 예. 네,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당장 귀 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침입을 하면서 네. 최대한 복잡하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를 붙이면은 젖히면 끊고요. 네, 젖히면 끊어서요. 이렇게 정리하면은 저는 이 그림이 흙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백이 살 수는 있겠지만 네, 살 수는 갇히겠죠? 있지만 이 네. 중앙 쪽에 흙이 너무 두터워지면은 예. 네, 백의 입장에서 좋은 형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또 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김채영 선수는 또 다시 실리를 차지를 네. 하네요. 파고듭니다. 여기서 백이 단수치고 가르는 것과 있는 것 둘 다 둘 수 있을까요? 네, 둘 다 둘 수는 있는데 네. 보통 이어서 진행을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흙이 붙여 끊기가 어려워졌고요. 돌들이 중앙으로 나가겠네요. 네, 흙이 밀어 올리는 데까지는 좀 네. 당연해 보이고요. 백도 이곳은 하나 교환을 하는 데까지는 일단 네. 다음 수가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단당하면 다음 대책이 있을까요? 이런 데를 밀어 네. 올린다든지 뭔가 이 흙돌을 갈라가면서 아, 이 두터움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바깥쪽으로 나오고 흙이 뭐 이런 데를 하나 들여다보고 지키는 이런 흐름이 된다면은 이거는 백이 좀 싱겁기는 한데요. 이 흑도를 크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힘을 아껴둡니다.
흙이 좌상을 움직여줬는데요. 이젠 정말 변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들어가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적어도 이런 자리를 들어가서요. 네, 붙이고 젖히고 이렇게 끊고요. 단수 치고 넘어서 이곳을 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네. 그러면 백은 어느 정도 지금 살아있는 형태고 네. 흙은 돌아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거 백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흑이 역시 크게 공격당하진 않겠지만 백이 실리를 챙기고 공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 한 예. 점을 깔끔하게 살리는 것도 좀 큰 의미가 음, 있고 지금 이런 진행이라면은 이 흑돌만 좀 일방적으로 몰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백이 어느 정도 공격을 하다가 우변 쪽을 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뭔가 백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받아주네요. 네. 보류합니다. 여기까지 김채영 선수가 한 칸 띄워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들여다보는 흙의 수에 같이 물어보는 쪽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모양이 재밌는데요. 네, 저도 보면서도 좀 헷갈리는데요. 다시 있는 쪽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어줄 거라면은 네. 들여다보는 게 전혀 득은 없어요. 물론 한 점 흙이 잡을 수 있는 걸 막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막았다고 보기가 좀 어렵긴 하겠죠. 네. 여기 만약에 붙였을 때요. 네. 이거를 나가야 이제 한 점이 살아간다고 표현을 할 텐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돌파가 되고 넘어가면은, 네, 이거는 100이 안 되죠. 네. 네, 김세영 선수도 조금 더 욕심을 내네요. 그냥 뒤쪽으로 물러나서 받는 게 훨씬 모양이 좋고 안형도 풍부한데요. 네. 네,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중앙 쪽이든 어디든 좀 더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입구자로 받는 게 무난하기는 해요. 네. 처음부터 좁히는 것이 덜 활용을 당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요. 바둑이 흐름 자체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네. 형세 그래프를 보시면은 형세가 꼭 아, 그렇게 5대5인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기울어졌다도 아니긴 하지만 이제 초반을 갓 지난 상태에서 그래프가 흑 쪽으로 많이 옮겨졌습니다. 네, 지금처럼 예. 뚜렷한 전투를 벌이지도 않았는데 형세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박지현 선수 입장에서 좀 판을 잘못 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이젠 좌상 흑돌 공격 이어가긴 힘들겠죠. 네, 좌상의 흑돌은 네. 뭐 두 번을 둬도 잡을 것 같진 그 않아요. 정도예요? 네, 네. 모양이 너무 탄력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백돌이 사실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보더라도 이어야 된다면은 뭐 이런 데는 또 가일수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데도 탄력이 있고 밀었을 때도 여기를 젖혀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정말 뒷맛이 고약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쉽게 사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중앙 쪽도 또 터져 있고요.
흑대만은 탄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박지현 선수도 약간 잘못 생각한 것은 지금 여기를 두텁게 만든 다음에 이 흑돌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흑돌이 공격이 좀 잘 안 된다는 게 뭔가 좀 노선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보통 5선으로 집을 지어도 큰데 지금 이 우변 쪽은 5선이 아니라 6선입니다. 네. 이 정도면 우상 귀를 제외하고는 우변은 모두 흙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가 평소에도 좀 낙천적이기는 한데요. 네. 낙관이 거의 뭐 저랑 맞먹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도로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선택하는 네. 수들이 형세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두는 수들인 것 같거든요. 지금 두 선수는 같은 곳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을 앞에 두고 인터넷 바둑을 두고 있는 건데요. 실제 오프라인 대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보통 오프라인 대국을 하면은 네, 그 순간에 뭔가 승부 호흡이라는 게 약간 좀 생기죠. 네, 있죠. 네, 상대가 이제 취하는 제스처나 그런 것들도 좀 눈에 보이고요. 네, 네, 여러 가지로 자신이 판단한 것에 뭔가 상대 요소가 좀 가미가 될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 대국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오프라인 대국보다 집중이 좀 안 되는 부분은 있기는 하죠. 그렇군요. 그것도 있겠네요. 평소에 얼마나 인터넷 대국으로 훈련을 많이 했는가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점이 가장 사실 크겠죠. 네. 백이 어렵사리 막은 포위망을 흙이 다시 뚫고 나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온라인에서 성적이 괜찮은 기사가 처음에는 좀 주춤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오프라인에서도 아, 성적을 내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사들도 보면 온라인 대국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네, 그렇죠. 보통 새내기 기사일 때는 좀 잘 두는 기사와의 시합이 거의 없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기사들이 좀 커가는데 많은 네. 영향을 주죠. 좀 체급 차이가 많이 나면 인터넷으로라도 정상급 기사가 안 둬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합니다.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면은 네. 안 더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끈질기게 신청을 하다 보면은 네. 그런 기사들도 상대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를 잘 노려봐야죠. 네. 자, 바꿔치기의 양상인가요? 백이 상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백의 세력을 좀 더 강하게 지켜뒀는데요. 네, 볼수록 뭔가 계속해서 백이 당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백은 아래로 연결해야 하는 건가요? 네, 지금 단수치고 늘어서 받아둬야 네. 합니다. 이렇게 되면 흑은 완생의 형태가 됐고요. 네, 지금 백은 상변 쪽에 끊어가면서 그곳을 두텁게 정리를 했는데 네. 흑도 이곳을 빵따냄을 하면서 일단 상변의 백집을 어느 정도 줄였고요. 그리고 가장 흑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거는 이제는 대마가 공격당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자리를 들여다봐서 타개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네, 가는군요. 반대로 기분 네. 좋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좌변의 백돌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흐름이 진행이 되면은 박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두는 내내 어디서 뭔가 좀 잘못 뒀지 이런 생각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지금 네. 바둑이 좀 기울어진 느낌이거든요. 네, 그만큼 좀 김채영 선수가 초반에 포석 준비를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박지현 선수 오늘 대국 약간 본인의 스타일과 맞지 않게 좀 느슨한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드네요. 네. 김채영 선수는 얼떨떨할 것 같은데요. 너무 포석부터 원하는 그림으로만 가고 있어서요. 네, 그렇죠. 이렇게 상대가 좀 쉽게 네. 바둑을 짜주면은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그보다 기분 좋은 일이 또 없죠. 우변에서 우상기 몇 집인가요? 굉장히 큰 집을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집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네. 여기가 100이 10집, 15, 대략 좀 많이 봐주더라도 뭐 한 20집 정도. 네, 저라면 평소에 한 15집 봐줄 것 네. 같은데요. 20집을 봐주더라도요. 네. 여기가 11집. 그러면 대략 한 30집 정도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중앙인데요. 네. 지금 이곳은 이렇게 되고 여기를 젖혀 있는다라고 사실 보기가 좀 힘든 게 여기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곳에 약점이 생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집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10, 20, 30, 40, 42, 45집 정도. 닦는 돌까지요? 네. 네. 흙집이 여기만 45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적어도 한 5집은 나고 그렇네요. 여기도 사실 이곳과 이곳 합치면은 10집은 나겠죠. 그럼 100은 30집의 중앙인데 흙은 대충 한 60집. 네, 그러니까 네, 육박합니다. 그냥 네. 60대 30의 중앙인 거예요. 중앙에서 100이 25집을 만들더라도 흙이 집이 불어난다면 네. 개가를 맞추기가 지금은 좀 어렵죠. 적당히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치열하게 둡니다. 네, 저라면은 지금 끊어가는 수는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뜻인가요? 그냥 뒤로 받아주면은 네. 나중에 이런 데를 붙이는 순간 음, 백이 반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젖히면 끊어서 늘더라도 지금 이쪽에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단수치고 돌파하는 게 생기죠. 네.
이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치받는 수가 선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늘게 되면은 붙이는 순간 중앙에 집이 안 난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백도 그냥 늘지는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그곳을 하나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늘어간다든지 여기 단수 칠 생각이었더라면은 여기 찌르지는 않았겠네요. 아, 네. 그렇다면 거의 이쪽으로 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모양이 사납긴 한데요. 아, 이건 뭐 반창고를 붙이면서 계속 연결하는 느낌인데요. 다 챙겨갑니다. 네, 백은 중앙 쪽은 어떻게든 사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수가 나오는데 김재영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상대가 주는 거는 받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네, 지금 먼저, 네. 이곳을 한 칸을 띄었는데요. 지금 여길 늘더라도 이 자리는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한 칸 뛰기에는 찌르고 끊으면 빈삼각으로 이어야 하는데요. 네, 이쪽 부분을 받아야 네. 되죠. 뭐 이어서 받는다고 했을 때 단수를 치면 또 이 중앙 쪽이 돌파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여기 단수 쳐서 전체를 잡으러 가는 것도 이쪽을 끊으면 한 팩감만 흙은 있으면 되겠네요. 네, 한 팩감만 네. 있으면 되고요. 네. 사실 여기 당장 그냥 단수 치고 끊더라도 이게 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흙도 깊게 들어가지 않고 안전책을 택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 정도면은 깊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덜 들어가도 충분했을 텐데요. 네, 저라면은 네. 그냥 뭐 이쪽 부분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날일자를 두면서 그냥 지키면서 서로 집을 늘려가는 쪽으로 둘 것 같은데 일단 김채영 선수는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받는다면 그때 좌변 쪽을 선택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박지원 선수도 심각성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받아주진 않겠죠. 네, 여기서 이거 받으면은 네. 이거는 안 돼요. 네. 여기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받아주더라도 또 뒷맛이 나쁘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반발을 해야 되겠죠. 흙이 유일하게 엷은 곳 시작을 합니다. 네, 흑도 지금 눈목살을 두지 않았더라면은 네. 전혀 백에게 여지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일단 사실 저 눈목자가 지금 상황이라 조금 흑의 입장에서 겁이 나는 거지.
네, 보통의 경우라면 이걸 끊어오면은 이게 말이 돼? 지금 이럴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어쨌든 박지원 선수는 붙잡고 늘어질 곳이 이곳밖에 없습니다. 네, 김세영 선수도 뭔가 기분상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뒀을 텐데 상대가 반격을 막상 해오면은 지금쯤 속으로 조금은 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잃을 것이 있는 입장으로서는 몸살이게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냥 단순하게 개가를 해보고 자신의 집만 늘리고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바둑인데 네, 그래도 박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선수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과연 이 중앙에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중반 전투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2라운드입니다. 자, 이제 백이 포위망의 문제점은 많지만 어쨌든 흙을 차단했습니다. 네, 일단 김채영 선수는 네. 돌이 끊어졌기 때문에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을 거고요. 아마 오늘 대국에서 처음 느끼는 위기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네, 그 자리는 흙이 중앙 쪽을 늘어서 물어볼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일단 백의 입장에서는 약점한 곳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뭔가 기분 좋은 교환을 하고 있긴 한데요.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반발을 오히려 바랄 것 같아요.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어주고 여기 젖히면은 이쪽을 젖히고 이런 식으로 둬서 흑도를 끊어가는데 주력을 해야지 뭔가 한 번 더 반발을 해서 흑도를 가볍게 만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네. 전체를 공격합니다. 뭐 이 시점이야 어딜 두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읽기는 또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네. 어딜 둬도 되는 상황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네. 네, 지금 저희는 뭐 삼자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어딜 둬도 다 될 것 같은데 두는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젖혀서 버팁니다. 중앙을 한 번 더 두었으면 확실한 연결이 됐을 텐데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 자리는 그래도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백이 먼저 흑이 둔 자리로 교환이 온다면은 네. 집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더라면 중앙을 그렇게까지 깊숙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눈목자까지 두지는 않았겠죠. 백은 호구로 또다시 하변 나오는 걸 유도하고 있는데요. 흑은 여기까지만 젖혀두고 이제 중앙 쪽을 돌볼 겁니다. 전혀 뭐 욕심을 낼 상황이 절대 아니기 네. 때문에 중앙 쪽의 연결만 신경 쓰면 돼요. 지금 김채영 선수가 좀 바둑을 쉽게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가 이제 뭔가 해주는 대로 잘 따르면서 쉽게 바둑을 이기는 느낌이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 선수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컨디션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 한 판으로 김채영 선수의 전력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미리 보는 여자리그가 주장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랭킹 높은 오유진 선수나 김채영 선수 속한 팀이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주장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주장이 강한 팀이 유리한 거는 맞아요. 근데 사실 주장이라고 해서 좀 세다고 해서 무조건 네.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김채영 선수 오늘 바둑은 너무 잘 두는데요. 음, 네, 적당히 강약 조절을 잘 하면서 분위기는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흑은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네, 이 바둑은 제가 봤을 때 금방 종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경기 1국 외에도 2, 3, 4국, 그러니까 2지명, 3지명, 4지명의 대국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선수들 전력을 봤을 때 어떨까요? 2지명은 김은선 대 강지수입니다. 네, 그 경기는 그래도 강지수 선수가 약간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근데 김은선 선수가 사실 강자에게 또 강한 기사라서 누구한테 이기고 질지 잘 모르는 선수긴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3지명은 장혜령 대 정현우인데요. 아,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니, 뭔가 좀 네. 뚜렷하게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 경기 또한 사실 장혜령 선수가 예전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때는 네. 그때는 아, 그래도 정현우 선수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음, 적도 있었는데 장혜령 선수가 또 저번 시즌 달라진 네, 모습이었죠. 네. 달라졌기도 하고 바둑 내용이 엄청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더제가 아니라 이 동지명끼리의 맞대결 누가 이길지 정말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이번 미니 리그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보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동지명끼리의 대국이 네.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사국이요. 차주의 대 김은지입니다. 네, 차주혜 선수는 저번 시즌에 네. 정말 처음에 돌풍 같은 역할, 그러니까 뭔가 톡톡 튀는 맛이 있었어요. 또 시작도 좋았고요. 네, 시작도 좋았고 확실히 기대가 되는 신인이었는데 올해는 2년 차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역할을 올해는 김은지 선수가 해줄 거기 때문에 뭔가 그 바톤 터치하는 느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바둑도 사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중앙에서 또 흑이 뭔가를 꾸미고 있는데요. 네, 지금 중앙도 백이 집을 지으려고 최대한 넓혀갔는데 네. 그 장면에서 다시 한번 수가 나면서 네, 이 아, 자리가 뭐 거의 결정타 같은 느낌이네요. 이러면 이으면은 두 점 살아나갈 수가 네, 없나요? 나가는 것은 여기 네. 단수 치는 게 선수고요. 네, 쉽게 호구를 아, 치면은 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네. 네, 흑의 입장에서는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먼저 단수 치는 게 좀 더 상대를 괴롭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가면은 여기 찔러서요. 단수가 또 네. 선수죠. 그렇다면 따낼 때 이어서 다음에 또 안 받기에는 여기 단수 치고 또 돌려치는 수가 있기 아, 때문에 괴로운데요. 네, 백이 네.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별다른 교환 없이 두 점을 잡아서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중앙이 다 지워져서 박지원 선수 이 정도 되면 한숨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오늘 대국만 놓고 본다면은 네. 정말 두는 내내 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싶을 음, 정도로 바둑이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런 날이 있거든요. 뭔가 싸울 때마다 좀 손해를 보고 네, 그런 날이 있는데 오늘이 딱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네. 네, 박지현 선수, 우희진 선수에게 승리를 할 때는 그래도 기분 좋은 날이었을 텐데 네. 아, 오늘 대국은 김채영 선수가 정말 호되게 네, 네. 이미 신고식은 치렀지만 여자 리그가 좀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네.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오늘 대국 지금 거의 승리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속으로 이렇게까지 해봐야 되나 싶을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제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네. 백의 수단이 잘 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박지원 선수의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상황은 백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백이 해보려면은 이쪽을 갈라가면서 이 흙과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자리를 선수 교환을 하면요. 네. 일단 여기서 백이 그냥 단순하게 연결하기에는 수가 너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젖혀 있더라도 네, 이 백돌이 쉽게 잡히죠. 수상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흙은 여기서는 보이는 대로 끊어가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흙의 모양을 자충으로 만들고 갈라가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리 보는 여자리그는 선수들이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이번 주 목금토일도 각각의 선수들이 2경기씩 치릅니다. 네, 그렇죠. 일단 미리 보는 여자 리그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경기 일정이 조금 타이트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대신에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대국이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선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요. 네. 네, 그 점이 좀 사실 관전하는 입장에선 더 재밌죠. 네. 빨리빨리 경기가 진행이 돼야 보는 것도 훨씬 네. 재밌잖아요. 이 오랜만에 시합이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김채영 선수 하면 흔히 생각하기에 바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올해 4판을 소화했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기사들이 음, 5판 이상 둔 기사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대다수의 기전들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자 선수들은 이 대회가 많이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기사들이 대국과 시합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은 대국을 할 때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력을 다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요즘 상황이 좀 상황인 만큼 네, 선수들이 좀 시합도 없고 동기부여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기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어느 선수가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느냐도 이번에 미리 보는 여자리그에서 네.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변을 다 지우긴 했지만 흑도를 잡는다든지 크게 수를 내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루지 못했고요. 네, 변쪽에서는 네. 백이 넘어가면서 좌변의 집은 좀 부쉈는데 네. 일단 중앙 쪽에 이런 교환들이 집으로 다 손해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여기만 하더라도 일단 내 집에 이쪽에 플러스 알파 네, 꽤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도 사실 한 4집 정도는 손해를 봤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부순 것과 지금 이곳에서 손해본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백이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채영 선수의 승리가 거의 결정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박지원 대 김채영의 주장전입니다. 자, 많은 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종반전 남겨놓고 있는데 차이는 제법 납니다. 네, 박지현 선수가 좌변 쪽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걸었는데 김채영 네. 선수가 잘 방어를 하면서 네. 이 바둑은 이제 김채영 선수가 확실히 가져가는 흐름이고요. 네, 박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좀 무기력한 패배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선수가 마지막으로 노렸던 좌변은 수포로 돌아갔고요. 네, 끝내기 따라가기엔 역부족인 차이입니다. 여기서 박지원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김채영 선수의 흑불개 승입니다. 자, 김채영 선수는 1경기에 이어 2경기도 승리를 거두면서 2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1국 먼저 끝났고요. 2, 3, 4국이 있는데요. 저 관심 가는 대국이죠. 4국으로 가보겠습니다. 4국의 선수는 차주혜 선수와 김은지 선수입니다. 김은지 선수가 1경기는 승리로 장식을 했어요. 네, 그렇죠. 김은재 선수가 네. 초반부터 바둑을 압도를 하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오늘도 과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자, 차주혜 선수는 2년 차의 신예 기사인데요. 김은지 선수를 만났습니다. (2라운드) 1경기 4국입니다. 1경기의 경기 결과는 차주혜 선수는 박소율 선수에게 1패를 안았고요. 김은지 선수는 유주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워낙 이제는 유명해서 입단한 지 3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웬만한 여자 기사들보다 대국이 화제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이 선수가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대국할 때 의외로 중국 선수들도 많이 대국을 봅니다. 아,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신예 기사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스미레 선수와 함께 뭔가 경계 대상의 느낌이기 때문에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네.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또 만 13세가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기풍을 보면은 수익기가 탄탄한데 그 수익기를 바탕으로 바둑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 감각으로 좀 바둑을 길게 이끌어 나간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 입단할 당시 인터뷰를 보니까 취미도 특기도 바둑이라고 대답을 했던데요. 네, 모험적인 답이네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인데 그만큼 바둑에 애정을 쏟고 있는 기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입단했을 때는 다들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자, 어쨌든 차조혜 선수는 언니로서 또 선배로서 이제 2년차 여자리그를 맞이하는 만큼 새내기에게 따끔한 맛도 보여줘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꽤 나기 때문에 네. 더 지기 싫을 것 같아요. 입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어린 후배 기사에게 밀린다고 생각을 하면 네. 잘 용납이 안 되잖아요. 네, 대부분의 바둑 기사들이 좀 승부욕이 강하기는 한데 네. 네, 차주혜 선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선수들 심리가 너무 어린 기사와 상대하다 보면 부담감이 더해져서 오히려 좀 판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경우 정말 많죠. 네. 어린 기사랑 두면은 일단 경험이 없을 때는 확실히 부담이 조금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됩니다. 왠지 이겨야 본전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뭔가 좀 어린 기사에게는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특히 시합에서 자주 만날 커나가는 기사들에게는 초반에 잡아둬야죠. 아, 기선제압이 중요하고요. 네, 기선제압이 정말 네. 중요합니다. 흑이 우측에 양쪽 귀를 가져가고 다시 삼삼을 파자 김은지 선수도 실리를 챙깁니다. 네, 더 이상 실리를 내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 이 포석은 인터넷 대국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 포석이에요. 여자리그 10분 대국에 40초 초읽기면 속기 대국인데요. 장고와 속기 포석 작전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요새는 네. 장고와 속기를 불문하고
자신이 원하는 포석을 하나 정해두고 그 포석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은 게 네. 네, 확실히 AI를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포석을 쓰는 게 큰 득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겠군요. 네, 확실히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아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네. 백이 최대한으로 다가가자 협공을 했고요. 네, 초반의 진행은 일단 서로 모양을 견제해 가면서 집이 커지는 것을 방비를 하죠. 백은 호구로 모양을 잡고요. 네, 부분적으로는 흙이 중앙 쪽을 틀어막아 가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미 이쪽에 두터워지더라도 여기 백돌이 견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흐름은 백의 입장에서 마다할 것 같지는 않아요. 세력을 활용하려면 우변에 수단이 있어야 할 텐데 뭐 강력하게 들어간다든지 하는 건 어려울까요? 네, 우변 쪽은 네. 둔다면은 이 자리가 최근에는 그렇게요? 많이 두어지고 있어요. 네. 젖히면은 같이 젖혀서요. 끊고 이으면은 여기를 늘어서 잡히는데도 키워서 죽이는 건가요? 네, 이렇게 잡는 네. 것은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막는 형태가 되면은 이거는 흑도 모양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 백돌도 깔끔하게 살아있지도 못하고 네. 그렇다고 한 수 더 받기에도 일단 중앙 쪽은 흙이 깔끔하게 막은 형태라서 네, 이런 진행이 된다면 흙이 괜찮아요. 네, 좌상귀에 이어서 상변까지 김은지 선수가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 현재 1국의 결과만 보내드렸었는데요. 자, 강지수 선수 대 김은선 선수의 2국도 종국이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2국 채영팀의 강지수 선수가 또다시 승리를 거둬주면서 현재 채영팀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네.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만약에 나머지 경기를 다 패배를 하더라도 승점 2점은 차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확보가 됐고요. 1승만 거둬도 3점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보통 4명이서 치러지는 경기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지금까지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이 변화는 변의 집만 빼앗겠다는 거군요. 네, 이거는 네. 흑이 백도를 차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지금처럼 넘어가고 백이 한 점을 잡고 그 다음에 흑도 치받아서 한 수 더 받아둘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백이 선택인데요. 손을 네. 빼고 큰 자리를 가든지 아니면은 한 칸 뛰어서 이 자리를 한 칸 뛰어서 받아둘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흑이 이 자리를 둔다라고 보면은 모양이 커지면서 이 백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예요. 네, 서로 모양이 만나는 대세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차지했습니다. 초반만 봐서는 실리쟁탈전인데요. 네, 그렇죠. 초반만 봤을 네. 때는 뭐 누가 실리를 좀 더 잘 차지하느냐 그런 느낌인데 일단 이 상변 쪽 우상귀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백이 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끊어지는 약점도 있고 그리고 흙이 두텀을 쌓았는데 이 두텀을 활용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 초반의 진행은 확실히 백이 기분이 좋네요. 자, 변으로 진출합니다. 이제 흙도 돌들이 다 낮게 깔려 있고요. 중앙은 아직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 네, 그 자리 두 칸은 좀 느슨한 거 아닙니까? 견실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요. 네, 가더라도 한 발 네. 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좌상을 갔을 때 흑돌 공략할 순 없을까요? 네, 일단 압박은 가능한데요. 네. 네, 여기서 백은 계속 이쪽 한 칸을 뛰어서 흑도를 압박하는 게 좋아요. 그 자리를 막는 건 사실 집으로 전혀 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중앙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역시 김문지 선수는 네. 좀 균형을 맞추면서 후반을 좀 노려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선택이 김문지 선수 기풍과는 좀 더 잘 맞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뭔가 좀 그래도 몰아칠 때는 좀 더 몰아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지금 김문지 선수가 조금 느슨하게 두는 그 사이에 형세 그래프가 어느새 흑 쪽으로 넘어갔네요. 아, 네, 뭔가 느슨하게 느낀다는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이 좌변에 집중하는 동안 흑은 중앙으로 나오면서 모양이 활발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두어 간 자리도 흑돌과 그리고 상변 쪽에 끊어지는 약점을 동시에 방비를 하면서 네. 네, 정말 좋은 자리가 됐어요. 지금은 하변 백이 가르자고 하는 건 어렵나요? 두 점 잡자고 하는 건 안 될까요? 네, 눈목자 네, 사이로요. 하변을 두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흑도 이 두 점을 버리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네. 입구자로 살려 나올 가능성이 크고 백이 찌르고 밀었을 때 아, 갑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까지는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 교환이 네. 오히려 결행할 거였더라면 안 하는 편이 더 나았겠죠? 그렇네요. 박자가 좀 맞지 않았습니다. 아, 네, 여기를 끊어서 네. 정리할 생각이었군요. 사석 작전을 선택합니다. 좌변을 더 키우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둔다면은 네. 지금 여기 교환을 해둔 게 네, 이해가 됩니다. 여기가 두터워지고 나서 이 자리를 교환을 하면은 흙이 이렇게 붙여서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르게 네. 뭔가 백도 약점을 만들어 두면서 받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죠. 일리가 있습니다. 약간 보태주긴 했지만 한 점을 선수로 잡았고요. 벽을 쌓았습니다. 한 점을 선수로 잡는 게 네. 거의 뭐 역끝내기 7집 정도 되는 큰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의 선택은 괜찮고요. 네. 또 이 자리가 아주 적절합니다. 네,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요. 네. 좀 더 강력하게 들 수 있는 수는 없었을까요? 뭐 붙인다든지 하는 것도 있을까요? 네,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한데 네, 일단 가장 무난하게 네. 두어 갔습니다. 팽팽합니다. 백도 그래프로 봐서는 만회를 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서로 포인트가 네. 이쪽 부분을 키워가는 게 포인트로 보여지는데 네, 글쎄요,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백이 이 길을 열어준 게 잘못이라는 건가요? 네, 돌 방향이 네.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에 약점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돌이 온 이상에는 뭔가 이런 데 갈라가면서 좀 노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김은지 선수는 형세가 꽤나 괜찮다라고 아, 네.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또 네, 지금은 가네요. 네, 이제는 네. 가야죠. 아, 흙이 연결이 안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흙이 위기인데요.
적당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활을 걱정해야 하는 건가요? 네, 사활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네, 백도 지금 여기 끊는 걸로 중앙 쪽을 두는 거는 안 됐습니까? 네, 물론 이것도 집으로도 좀 득을 보고 흑도를 몰아붙일 수는 있기는 한데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두면은 흑이 이곳까지 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중앙 쪽을 잇고 타협이 될 것 같고, 크지 않을까요? 네, 크기는 크죠. 네. 여기를 끊어서 호구 칠 때 이쪽까지 찝어서 잡으러 가기에는 이거는 네. 조금 달라요. 흑도 붙이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백도 떨리는데요. 끊어갑니다. 자, 여기서 승부를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백이 손해를 안 보면서 잡으러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다시 또 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김은지 선수는 잡으러 갈 생각이 없네요. 중앙을 두텁게 하는 데 의미를 두면서 끊어간 거고요. 네, 계속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네. 서로 좀 당연한 것처럼 두고 있기는 한데, 찌르면 백집이 꽤 늡니다. 네, 지금 예. 그냥 하는 사이에 한 점을 백이 잡아버렸어요. 흑의 연결을 강요하면서 한 점만 잡았지만 그 주위를 둘러싼 곳들이 다 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백집이 많이 불었고요. 네, 김은지 선수도 그 자리 나가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 거라면은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반대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네, 나았을까요? 반대쪽으로 네. 활용하는 편이 좀 더 나았고, 그리고 좋은 자리가 지금 여기 날일자 두는 게 좋은 자리였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여기가 생각보다 꽤 아픕니다. 네, 아직까지는 백이 확실히 우위다라고 이야기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김문지 네. 선수가 승기를 좀 잡은 상황에서 약간 끝내기를 느슨하게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쪽 부분도 모르겠어요. 여기를 붙이고 끊으면 끊어서요. 네. 이렇게 단수 치면 보통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단수 치고 호구 치면 따내야 하고요. 네, 따내야 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빠지는 게 젖혀야죠. 선수라서 네. 젖혀야 되거든요. 여기를 찌르면 백은 수상전도 장담을 못하는 건가요? 네, 이쪽 부분도 좀 뒷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쪽에 돌이 오면서
이제는 붙이고 끊는 수는 사라졌습니다. 그냥 늘기만 하더라도 이제는 이 돌 때문에 여길 따내서 사전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백이 여기까지 막는 게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갑자기 조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죠? 네, 지금 이 자리 네. 이었을 때 백이 중앙을 받기에는 끊으면 이쪽 부분을 받아야 받아야죠. 되잖아요. 네. 네, 단수 치면은 이 백돌이 걸리기 때문에 중앙 쪽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붙이면 아, 끊겨요? 네, 이 자리를 두더라도 자충을 채우고 이쪽을 찔러가면 이 중앙 쪽의 돌들이 끊깁니다. 대책이 없고요. 실전은 돌아갑니다. 갑자기 그래프 요동을 쳤는데 이렇게 되면 차주의 선수가 실적을 크게 올렸습니다. 네, 순식간에 백이 네. 호구 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한 6집이 날아갔어요. 예. 초읽기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 틈을 차주의 선수가 비집고 들어가면서 찾아냈고요. 순식간에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 짧은 순간에 네.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차주혜 네. 선수 그냥 받아주면은 바둑이 그냥 졌기 때문에 음, 네, 결행한 것이 지금은 주요했고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김은지 선수 금방 냉정을 되찾고 끝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로 버텨가면서 천천히 따라갑니다. 네, 근데 두기사 모두 조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크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그 자리가 수는 안 나지만 끝내기 자체로도 큰 건가요? 네, 이렇게 두고 예. 그냥 호구만 쳐둬도 늘면은 이 자리를 젖히는 수가 또 있거든요. 그곳은 백의 차지가 됐습니다. 네, 그쪽을 흑이 못한 것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미세한 가운데 끝내기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봐서는 갈 길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프만 네. 보면은 뭐 거의 뭐 반집 승부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상황입니다.
확실히 끝내기에서는 김은지 선수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차주혜 선수 여기 이은 것도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단수 치고 붙이는 것만 하더라도 여기가 5집짜리 끝내기인데 아, 네. 여기는 5집이 될 리가 없거든요. 네, 기껏해야 한 3집이 조금 넘는 정도. 네, 정말 미세한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김은지 선수가 끝내기에서 그렇네요. 다시 이득을 보면서 네. 이 바둑 거의 김은지 선수가 잡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초읽기였기 때문에 정교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고요. 김은지 선수 멘탈이 약하지 않네요. 실수로 한순간에 덤 정도를 보냈는데도 그때부터 다시 따라잡기 시작하면서 결국 다시 역전을 시켰습니다. 네, 이 선수 정말 침착합니다. 예. 네, 만약에 선수 선발이 돼서 네, 오프라인 대국에서도 이런 침착함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네. 네, 분명히 강점을 보일 만한 네, 정말 대단한데요. 저기서 실수를 하고 다시 멘탈을 잡는다는 게 네. 쉽지가 않은데 이 선수 대단합니다. 이제 종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다 네. 뒀고요. 김은지 선수가 역전을 당했었는데 네, 다시 한번 끝내기에서 재역전을 하면서 이 바둑은 김은지 선수가 네. 네, 가져가겠네요. 네, 개가까지 갔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게 됐네요. 101집 반승을 거뒀습니다. 네, 오늘 1국과 4국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김은지 선수의 대국 역시 인상 깊네요. 네, 바둑이 잔잔하게 흘러가긴 했지만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 네, 결국에는 이 바둑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채영팀은 3점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지연팀 대 채영팀의 4국. 이제 먼저 끝난 판들, 장혜령 선수는 또 지연팀의 1승을 안겨다 줬군요. 하지만 채영팀 3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네, 역시 채영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네, 이 팀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2라운드 2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은팀 대 혜민팀의 대결입니다. 네, 이 경기도 사실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돌아온 박지은 선수고 네. 그리고 김혜민 선수가 박지은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줬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사의 대결도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채영팀은 오늘도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총 5점이 됐는데요. 이 정도면 우승 후보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채영팀 너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김채영 선수 오늘 바둑 내용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2경기 1패를 안고 있는 두 팀이 만났는데요. 아주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라운드 1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중계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